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한 3일간, 특히 이틀은 폭락이었죠. 동안에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9,6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우리 원화로는 1경원 가까이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주말에 골프를 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버텨라. 버티면 미국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당장 오늘 우리 K 증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발장전 특집으로 앞에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증시의 바닥 신호는 무엇인가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지금도 시간 외에서 뉴욕 증시 선물도 하락하고 있네요. 나스닥 선물 지수 지금 거의 한 5%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빠진 거 이후에 플러스. 다시 이제 한 4%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은 일단 중국이 협상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이제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월가가 가장 좀 크게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경기 침체가 이러면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네.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사실상 뭐 미국 증시는 이틀째 지금 패닉셀이 연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전학 가버리면은 편지 올까 안 올까 막 기다리는 그런 마음. 네. 그게 사실 트럼프 풋, 파월 풋을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주말 동안에 뭔가 그래도 트럼프가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했는데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기는커녕 약한 자가 결국 패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초강경 발언들을 또 쏟아내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제 유보적인 입장이 전혀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선물 지수 사실 이제 미국장이 개장하기 전에 또 트럼프 풋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아시아 증시가 먼저 이제 또 그 주말 동안에 쌓여있는 악재를 고스란히 이제 조금 또 반영을 좀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제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염두를 좀 해두고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준호메인이죠. 우리도 좀 이를 악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거기서 40억 가까이 사고 지금 프리마켓 보면 좀 상당히 좀 우려는 큽니다. 예,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했는데 뭐 말 한마디 안 해주네요. 맞아요. 사실상 이제 기본 관세가 발효가 되기 전에 약간은 좀 완화 스탠스가 나왔으면 상호 관세까지도 약간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하는 걸 보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제 반 시위가, 트럼프 시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핸즈 오프, 그래서 손 떼라 트럼프 그래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각한 게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대로 가다가 그대로 무조건 그렇죠. 패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 안에서도 균열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찐친인 일론 머스크까지도 지금 이제 유럽에 앞으로 또 이제 무관세 관련해서 희망을 한다라는 언급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무관세와 지금의 관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좀 이제 비판하는 발언들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은 이 시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워낙에 강경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많은 50개국 이상이 지금 관련해서 협상을 좀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소정의 목적은 좀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우회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좀 압박하는 또 이제 멘트가 또 나와주면서 일단 전반적인 이제 투자심이 꺾이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은 이미 사실 이 게임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1기 때 사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됐었는데 1기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은 미국에 좀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같은 강대 강 기조로 좀 이어지고 완전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최상단에 있잖아 최악의 시나리오로 똑같은 관세와 히토류까지도 바로 이제 무기화를 하면서 그전에는 무기화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먼포만 했었지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죠. 일부 또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무기화를 하면서 결국에 강대강 기조로 가면서 서로 양보를 취하는 행태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많은 국가들 사실 EU랑 중국만 트럼프 입장에선 다스리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 모든 국가들은 맞불 관세와 보복 관세보다는 오히려 또 이제 협상을 좀 원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EU와 중국만 잘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좀 생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 초반에 특히 이제 9일 전까지는 약간은 그래도 완화적인 스탠스만 조금만 나와줘도 네, 수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은 좀 크게 환호하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네, 권역별로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가장 중요한데 대만은 일단 뭐 무조건 협상이다 네. 이런 논리예요. 사실은 지금 대만은 뭐 미국과 상대를 해가지고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스탠스를 취할 전혀 가능성이 없네. 전혀 없고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대만 총통도 추경 막 얘기까지 하면서 네, 어쨌든 미국과 이제 안정자금 뭐, 안정자금 네. 22조 뭐 투입 하고, 이런 얘기를 네. 나오면서 어쨌든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중국이 좀 얌스럽죠 좀. 네. 이게 딱 자기들은 시장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네. 3, 4일은 대만은 또 휴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들은 이제 휴장이 다 끝나고 이제 미국장 금요일장을 앞두고 이제 보복관세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로 이제 미국장이 이제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기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결국은 방금 준호 매니저도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권역별로 봤을 때는 아시아는 뭐 중국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사실 중요한 이제 권역은 중국과 이제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근데 되거든요. 유럽연합은 좀 약할 것 잠잠해요. 같아요. 네, 예, 유럽은 뭐 이탈리아는 다행히 이탈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다행히 네. 유럽은 사실 아직까지는 네. 뭐 강대강으로 이제 우리도 싸워야 된다 이런 네, 식의 이제 아니에요. 기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트럼프 풋, 파월 풋 말씀드렸고 실제로 주말 동안에 긍정적인 뉴스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앵커님 브리핑 네. 해주셨던 것처럼 베트남은 또 0%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움직이기도 했고 실제로 또 빌 에크먼이 예. 전설적인 투자자잖아요. 이게 뭐 확인이 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빌 에크먼이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또 미국 경제의 역사적인 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호 관세를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실상 협상의 시한을 딱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네.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미 이제 기본 관세는 시행이 돼 버렸고 네.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제 부분은 연기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남겼어요. 근데 이제 빌 에크만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 대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백악관에서 확인이 된 전언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내피셜로 본인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럼프 풋 네. 우리가 여전히 이제 4월 9일 상호관세 시행되기 전에는 뭔가 이제 하나 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이 두 가지 의견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에서는 오늘 초토화다 K증시도 사이드카 아마 사이드카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럼에도 또 한쪽 의견은 전략 후강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뭐 어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좀 유의해야 될 분 혹은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이드카 쪽 특히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의 모습도 상당히 안 좋은데. 반도체에 대한 우리 포션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K 반도체 쪽에 유독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대차도 엄청 쌓여 있고요. 맞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특히 뭐 하이닉스 등도 최근 일주일간 한 40%예요, 평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빅테크가 그냥 두드려 맞았고요. 맞아요. 미국도 사실 이제 M7 기업들 중심으로 좀 큰 폭의 하락에 나와줬고 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이고 네. 애플 같은 경우 이틀 동안 뭐 10%, 20% 가까운 어떤 하락세가 지금 연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스란히 우리 국내 증시에도 또 오늘. 그리고 작년에 또 큰 시세가 분출되었던 또 IT 섹터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반도체는 또 이제 품목 관세로 또 지정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그건 했었기 카드도 때문에 안 꺼냈죠, 맞습니다. 불확실성. 그에 따른 네.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도 그렇구나. 오히려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좀 주말 동안에 좀 한국 ETF도 뭐 3.5% 이상의 어떤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 또 지금 현재 미선물도 거의 5% 가까운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섹터와 전 섹터 전업종이 오늘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우리 국장이 정말 잘 버텨줬잖아요. 맞아요. 이 내부적인 어떤 이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흐름. 사실상 이제 목요일장에도 뉴욕 증시가 거의 5%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되었는데 우리 국장이 거의 1% 안팎의 하락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선방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방했던 부분들이 오늘은 좀 키맞추기 일환으로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60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오히려 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새로운 또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적용되면서 일부 섹터들, 뭐 정책
주식주 또 그리고 정치 인물주, 정책주들 이런 섹터 일부 섹터에는 수급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 있고 충분히 우리 국내 증시는 좀 큰 폭의 어떤 하락에 나와줬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채금리가 또 그 전에. 네, 맞습니다. 급락에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뉴욕 증시와 같이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 비중 자체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는 지금 16조 후반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되면은 거의 15조 후반이나 15조 중반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신용에 대한 부담감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어떤 이제 정책 리스크로 인한 큰 폭의 하락에 나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대체장고 비중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15조 중반이나 후반대가 됐을 때는 또 증시 역사상 항상 기술적 바닥으로 또 우리가 인식하고 또 가격적인 매력도 분명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상호관세 발효 전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강한 반등은 제한적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상태에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오히려 주 후반에는 그래도 이번 주 초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는 세계 공매도 세력이 다 몰렸답니다. 네. 뭐 정말 큰 장이 섰고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우리에게도 온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뭐 재료적인 측면의 걱정도 있지만 공매도 이에 따른 대차장고 이게 뭐 종목마다 계속 쌓이니까 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사실 또 대차장고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공매도가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시장의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이런 하락장일 때는 항상 이제 공매도의 영향력이 좀 그렇죠. 커지니까. 쓰려고 빌렸겠죠. 그냥 종목별로 사실 이제 전체 거래대금 중에서 공매도 이제 거래대금 비중이 막 40% 50%를 넘어가는 종목이 종목들이 있어요. 많이 네. 나오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공매도에 이제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뭐 어쨌든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좀 시행이 좀 됐고 하필 시행되는 시기에 이 상호관세와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매도를 치기 딱 좋은 환경이 이제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전면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뭐 시스템도 갖춘 것도 갖춘 거지만 공매도 이제 주의 종목 지정하는 게 이제 좀 강화가 좀 과열 됐거든요. 종목. 그래서 네. 공매도 네. 과열 종목이 이제 지정되고 그 다음 날도 추가적으로 5%가 또 빠지면은 공매도 거래 비중과는 상관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하루 더 연장이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피곤하시더라도 매일 이제 장이 끝나고 한 5시, 6시쯤 되면 네. 그날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그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다 공개가 좀 되거든요. 그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지정되는지의 여부,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차장고와는 상관없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외국계 이제 공매도 자금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되기 어렵지만 장이 끝나고 나온 이후에는 확인할 수 다음 날 있으니까 건 되죠. 그 자료들은 일단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것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을 어떻게 버틸까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맞습니다. 과제이긴 합니다만 예. 길게 보면은 사실 분명히 기회인 건 맞아요. 뭐 모두가 다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2018년에 그때 폭락했다가 그 이후에 미국장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복원이 좀 됐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도 사실 이제 미국장은 결국은 이제 살아난다. 1990년대 이후에 사실상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S&P 500 지수가 10%가 넘게 급락한 게 역사적으로 딱 6번 있었어요. 근데 그 6번 이틀 연속으로 10% 넘게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3개월 이후에는 시장이 이제 다 복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관세와 관련된 굉장히 조금 불안 심리, 특히 이제 공포 심리가 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술적인 바닥을 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정도로 제가 오죽했으면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얘기하고 트럼프 파월프 왜냐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분석이 이제 안 되는 영역까지 주가가 이제 폭락을 좀 했기 때문에 다만 역사적인 선례를 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숏스퀴즈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 이게 바닥만 잡히면 이제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이 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미국 증시가 어쨌든 무조건 이제 저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시장도 방어력이 좀 형성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는 탄핵이 이제 가결이 좀 됐다는 이제 대선 일자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공개가
보고 좀 될 이건 텐데 우리만의 재료죠. 새로운 네.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 공격적인 이제 추경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명분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규모 추경이나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환경은 좀 잘 조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쪼록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장의 폭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개파락일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으로 봐도.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전약 후광 쪽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누가 살려가 당연히 되겠죠. 거기에 지금 많이 떠오르는 업종이 조선, 뷰티, 이제 LNG 쪽 그리고 태양광 같은 완전 네. 중국을 이제 물리치고 가는 맞습니다. 이런 쪽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뭐 태양광 또 신재생 쪽은 또 오히려 또 이제 정책 수혜주 우리 국내 정책 수혜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좀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조선과 이제 방산 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종목별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 현재의 어떤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섹터가 전반적으로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릴 수 있어도 회복 속도가 예. 가장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회복 있습니다. 속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고 조선도 좀 밀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섹터들이 그래도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같이 빠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섹터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LNG는 뭐 트럼프가 우리 없으면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LNG뿐만 아니라 네. 일단 그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제조업을 좀 살리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선박 건조 관련해서 우리와의 어떤 협력, 그렇죠. 또 그리고 MRO 알래스카. 관련된 어떤 부분들, 또 그리고 또 방산 쪽은 우리가 워낙에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에 좀 무풍지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뷰티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이번 달에 이제 문화사절단이 또 방안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또 이제 이 뷰티 안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그루드 랩이라든지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미국 현지 내에 어떤 생산 시설을 구축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쪽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뷰티 섹터 내에서도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뷰티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향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네. 인그루드 랩,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 현지 내의 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들이고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도 한알령 해제와 더불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뷰티 안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 미국 내에 현지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LNG와 조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MRO MRO 요. 쪽에서의 어떤 관세도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지에 이제 조선소까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박건조 관련된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히 하나오션이 조선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막 때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어떤 우리가 가장 그 관세 무풍지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 현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섹터 내의 어떤 상승을 가장 강력하게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피난처가요. 오늘 막 이쪽 업종이 상승한다 쪽이 아니라 같이 좀 하락하더라도 나중에 회복 맞아요. 탄력성 쪽에서 좀 버팀목이 되는 이제 그런 쪽 피난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민 매니저. 네. 네. 다 아는 얘기 말고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안 쪽? 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이제 조금 이제 선회를 좀 해보면 예. 사실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에 이제 방점을 맞추면 이제 관세를 피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고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국이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줘야 협상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느냐? 결국에는 미국산 에너지를 많이 이제 또 수입을 하라. 이게 네, 가장 네,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산 이제 방산 물자를 많이 수입하라. 요 두 가지가 네. 저는 이제 포커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방산은 조정시 이제 분명히 조금 한번 담아봐야 네. 되는 이제 그런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관련된 원유? 종목들은 네. 아마 유럽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협상을 했을 때는 미국산 천연가스,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게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종목을 좀 꼽으라고 하면 S&T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 LNG 관련된 예.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방산이기도 추세도 뭐 하고. 굉장히 좀 네. 좋아요. S&T 에너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뭐 이게 원유나 뭐 천연가스랑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가장 좀 대표하는 유틸리티 종목이잖아요. 네. 결국 미국장이 폭락할 때도 유틸리티나 통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버티고 있어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 자체도 경기 침체 때문에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지만 한국전력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좀 역발상으로 SK이노베이션도 저는 굉장히 좀 괜찮아 지금 보입니다. 공매 완전히 맞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대차 탑인데요? 잔고가 굉장히 네. 많고 공매도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매일 상황이긴 나와요. 한데요. 네. 주가는 대폭락을 했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뭐 원유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이제 배터리도?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오. 같이 이제 급락을 한 거로 보는데 네. SKO는 사실상 미국 현지의 공장을 저는 가장 잘 구축을 해놓은 기업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은 소재 기업들이 쇼커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을 할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코스피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쇼커버가 가장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이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분명히 이걸 역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주가는 이미 연중 저점까지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은 10만 원이 깨지면은 저점 매수가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미국 현재 이제 공장에 SK온과 관련된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최근에 네.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역발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SK이노베이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민 매니저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공매도, 대차, 주가, 투매까지 다 왔지만 이거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마지막에 재료 하나로 쇼커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빠르게 또 밀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을 이야기해줬고 한국전력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난 주말이었나요? 우리 염전을 놓고 미국이 그 노동 인권 무시한 노동했다라고 해서 우리 소금에 대해서 때린 것처럼 한전도 좀 한국이 전기료가 너무 싸다. 이 비관세 장벽 공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일부 투자 카페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겸사겸사 유틸리티에 대한 또 방어주도 네. 되니까 한전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급하게 의견이 하나 왔는데요. 영민 매니저님 프리마켓에서 ABL이 네.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ABL은 무슨 일인가요? 네. 거래가 100만 주 이상 실려오고 있어요. 네, 드디어 터졌어요. 아, 뭐가 터졌어요, ABL? 지난주에 이제 ABL 바이오 이제 담도암 예. 233 탑라인 결과 발표한 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날 주가는 빠졌죠. 또 좀 세론이 좀 네,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정말 좀 기다렸던 그 유명한 이제 그랩바디 BBB BB 셔틀에 셔틀? 대한 이제 기술 이전 공시가 좀 나왔어요. 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쪽으로 사실 대한민국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4조 원대. 물론 머크사랑 알티아오젠이 이제 4조 5천억 정도 이제 규모로 독점적인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최초 계약에서 이제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단건 계약으로는 거의 최대 규모 4조 1천억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성사가 좀 됐다는 게 공시가 좀 나오면서 지금 예. 시간의 시장 뭐 프리마켓에서 예. 거의 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약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크고 사실 계약 상대방이 이제 GSK 같은 이런 빅파마다라는 게 좀 하나의 이제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사실 이 BBB 셔틀에 대한 이제 가치 우리가 ABL 001뿐만 아니라 ABL 301을 이제 볼 때도 네. 이 BBB 셔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렇죠. 향후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플랫폼까지도 이제 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GSK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 역량에 높은 점수를 좀 주고 ABL 바이오와 4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오늘 국내 증시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이제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이제 호재가 조금 나온 거고 물론 ABL 바이오의 개별 재료긴 합니다만 제가 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개발하는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네. 뭐 관세 장벽에서도 목건들이죠. 자유롭고 네. 추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한다라고 뭐 윽박지르는 협박성 멘트를 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뭐 앞서 뭐 방산도 말씀드리고 유틸리티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이야말로 시장에 이제 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종목들이 다수 좀 포진이 좀 되어 있으니까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은 조정 시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ABL 바이오가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GSK와 4조 원대 이 그랩바디 B입니다. BBB 셔틀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가 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한 1,000원 넘게 일단은 이제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뇌에는 이 삐삐삐라는 네. 이 혈관 장벽이 있어가지고 이 투입을 막을 못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뇌로 들어갈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 셔틀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BBB 셔틀인데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을 GSK와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다. 네. 이 재료로 지금 상한가가 ABL 바이오가 갔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의문이 커지실 것 같아요. 언제 증시 바닥이 나오냐? 언제 폭락이 멈추냐? 저희 일발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을 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외 사례가 하나 나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에게로 공이 가는 겁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완화적인 발언입니다. 이 첫 번째 관세 예외 이슈부터 갈게요. 준호 매니저. 네. 지난 주말 우린 다 폭락 걸로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갭, 룰루레몬 맞습니다. 네. 7%대, 3%대 상승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베트남이 제로 관세를 오퍼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룰루레몬 또 그리고 갭 지금 이제 다 공장을 있죠.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몇 퍼센트 관세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의료 기업들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베트남이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베트남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다 굉장히 그렇겠죠.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만 0% 관세인데 인도네시아와 그 주변국들은 똑같이 가만히 관세를 지금 그대로 네.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거는 EU랑 딱 중국뿐이에요. 근데 이미 EU에는 이제 그 20% 관세로 주변국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EU에서도 직접적인 어떤 반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중국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또 이제 세계의 공장을 미국으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인건비 문제가 가장 커서 이제 M7 기업들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공장을 잡고 해외나 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또 뭐 멕시코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결국에 이젠 모든 공장이 AI와 로봇화 자동화된다고 했을 때는 초기에 공장을 이제 미국 내에서 설립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일자리 증가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에 관세 폭탄의 가장 핵심이 미국 내에 어떤 이제 자국 공장을 지어라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일단 이제 베트남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이제 많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딜을 관세에 치겠죠. 대해서 네. 딜을 하고 네. 또 그리고 그 외에 50여 개국이 지금 미국에 네. 지금 이제 협상을 제의를 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0% 관세를 제기했는데 트럼프 또한 가만히 지금 똑같이 관세를 뭐 40%, 30% 관세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일단 베트남을 시작으로 조금씩 관세 유예 카드가 나온다고 했을 협상만 때는 해주면. 맞습니다. 네. 협상만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유예가 가능성이 있구나. 정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진짜 최상단이었구나. 그래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와 좀 환호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베트남이나 먼저 이제 딜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도 반드시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9일날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과 어떤 그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자, 영민 매니저.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지금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제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가 네. 언제 쇼커버를 칠까? 본인이 지금 베트남 네. 나왔지만은 한국가라도 좀 깎아줄까?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시장을 바뀔 바닥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아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풋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죠.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온 그동안의 이제 삶의 궤적, 그리고 본인의 이제 자사들을 통해서 밝힌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협상의 노하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스탠스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분명히 저는 트럼프 푸시 나온다라고 나온다. 봐요. 지금 현재 강경한 태도로 이제 계속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강경한 태도로 해야만 상대 국가가 빨리 협상을 하자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 베트남과 같은 이제 관세제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주말 동안에 백악관에서 이제 브리핑한 걸 보면 50여 개 국가가 협상을 이제 논의를 해왔다, 제안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지금 중국과 유럽이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좀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분명히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 9일 날 이제 상호관세가 시행되기 전에는 네. 분명히 이제 트럼프 푸시 나온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음모론으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럴까? 제가 이제 관세 이게 부과했던 기준에 대한 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네네. 많은 분들이 매스컴을 네. 통해서 아시죠? 정말 얼토당토안하게 이제 관세 부과를 했다. 적자 규모의 절반 나눠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반반씩 부담하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25%, 34% 이렇게 관세를 매겨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제 얘기하기를 떠나서 사실상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남들이 다 한 번만 보면은 비난할 만한 이제 네, 이런 이걸 정책을 하냐. 시위도 추진을 하고 해 나가는 있고. 건가? 네. 그 의도를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러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야기를 해서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를 꺾어버리고 네. 그러면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이제 떨어뜨려서 미국이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해결하고. 쓸 수 있는 또 룸을 이제 크게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는 4년이잖아요. 물론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중간 선거를 네. 하지만 어쨌든 집권 초기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취임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폭등한 하겠죠. 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도를 간파한다라고 하면 이 패닉셀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되고 지금 미국 주식은 5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온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기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결론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는 살아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하는지 이게 절대 비관적인 게 아니라 협상을 또 이끌어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만의 방식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또 목요일 전에 정말로 베트남 이제 관세 제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베트남을 깎아줄지 안 깎아줄지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닥 신호입니다. 첫 번째 바닥 신호는 예외가 나오는 네. 겁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강경한 것 같지만 예외가 나올 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런 걸 하나 꼽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트럼프 풋, 뭐 파월 풋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락할 때 풋옵션을 사면은 나름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풋이라는 것은 그런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보험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파월 풋, 트럼프 네. 풋을 하는 거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최악은 노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바닥 신호가 준호맨이죠. 네. 이제 연준에게 공을 떠넘기는데 맞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이런 거 보면 성격이 네. 연준한테 뭐 책임을 약간 뒤집어 씌우는 네. 듯한 느낌이에요. 금리 내려라. 오늘도 동안에- 연준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또 때문이라고 또 그래요. 내렸잖아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네. 말 그대로 이제 적폐를 만들어 놓은 네. 걸 본인이 지금 미국 해결하고 경제를 있다. 약을 처방해서 살리려고 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네. 연준에게 일단 넘겼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돌았던 짤이 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하는데 데이터가 지금 너무나 짱짱하다. 잘 그래서 금리 나온다, 인하하기 고용도. 어렵다 하니까 네. 그럼 내가 그 데이터를 망가뜨려줄게 하면서 맞아요. 이제 관세 폭탄을 했다라는 네. 그런 짤들, 그림 짤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는 버리고 거죠. 결국에 네. 지금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했을 때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확인하는 게 결국 이제 연준 그동안은 항상 뒷북을 쳤으니 이번에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무너지고 결국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좀 폭락하고. 폭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만 어느 정도 언급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부분들도 오히려 또 이제 그 관세 리스크로 인한 어떤 물가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그동안 언급하다가 생각보다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의 발언 때문에 더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그걸 인지하고 저 트럼프의 어떤 바람대로 약간의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뉘앙스만 풍긴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환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네. 2020년 3월 이후에 네. 사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국 주식이 뭐야? 밤에도 거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국 주식을 투자 안 하셨던 안 하신 분들은 분들. 저는 5년 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결국 시장이 무너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확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시장을 살려난 두 가지 요소가 네. 헬리콥터 머니, 돈을 풀어가지고 연준. 시장을 좀 네. 살렸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시장을 살린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똑같이 하려고 지금 네. 의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거의 준하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관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때도 한 달 내내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대폭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지 않 트럼프 대통령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확신을 좀 가지면서 바닥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미국 증시는 분명히 좀 살아난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를 좀 해두고 있어야 패닉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매니저도 결국 파월 의장 굴복한다? 네. 금리 인하한다? 당연하죠. 무조건 금리 당연히 인하는 굴복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네. 일기 때도 그랬어요. 네. 파월 의장은 아닌 척하면서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에 동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2기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 카드가 시장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가장 좀 그래서 자꾸 파월 풋, 트럼프 풋 얘기하기 전에 파월 풋을 먼저 나오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신호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그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도 네. 굴복한다 아니면은 파월은 저는 끝까지 이번엔 버틴다? 불복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부양했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V자 반등의 성격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투자와 이제 민간 투자와 또 그리고 해외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면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 이후에 이제 관세 관련된 유예 시그널이 나와줘야 이제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그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으로 바로 이번 주에 나오기에는 조금은 좀 제한적인 요소가 어떤 국가 자체의 어떤 경기 부양책보다는 이제 어떤 기업과 또 그리고 이제 해외 다른 국가들로 또 통해서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는 네, 인하한다? 맞습니다. 그 금리 인하도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다 그냥 흙탕물에 좀 이제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공화당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에요. 예. 이거야말로 이제 역대급의 부양책이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관세보다 오히려 이제 이 부양책 감세에 감세.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이제 작용. 그래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던 빅테크들조차도 네.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이제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에 대한 이제 먹구름이 너무 이제 강해서 감세에 대한 건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역대급의 이제 감세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예외, 그다음에 금리 인하성 발언, 이제 감세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이 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완전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여기에서 한번 좀 완화적 발언도 파월은 아니더라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영민 매니저 일발은 가야죠. 네. 뭐 지금 이런 시장에 그래도 가야죠.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네.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솔트룩스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나름대로 좀 괜찮아가지고 후속주 개념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주가가 다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챗GPT가 그야말로 이제 열풍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 좀 되고 네.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챗GPT의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AI 서비스에 대한 이제 확산 속도가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핵심적인 이제 서비스는 결국은 또 뭐 자체적인 생성형 AI와 검색 서비스, LMM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에요. 네. 지분을 한 20.57% 정도인데
보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 네.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K텔레콤이 20.57%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특이한 게 한국항공우주가 지분 7.75%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 왜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이 방산 기업이 이제 이렇게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냐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 AI 서비스를 방산에 접목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예. 국내 이제 AI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가 또 AI 방산 분야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해병대 사령부하고 AI 기반의 이제 공중 무인 체계 영상 분석 실증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디지털 정부 추진하거나 이럴 때도 국방부와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제 공공 부분에서도 이 AI를 이제 도입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이제 군대 이제 장교분들이 제가 이제 장교분들을 절대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장교분들은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군 장교로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과를 내기가 딱 좋은 분야가 AI예요. AI 도입이 우리 부대에 얼마나 되어 있고 네. 전산이나 무기 체계, 특히 방산 물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군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인사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공공 부분에서 이 방산 쪽이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방산 부분에 이제 AI를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코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이런 방산 기업이 지분을 있다. 대략 한 8% 가까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이 뭐 흑자가 나온 구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수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대규모 이제 프로젝트들이 늘고 있으면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쯤 되면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좀 기여를 좀 할 수 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AI와 바람, 특히 이제 국방 쪽에서는 AI와 특히 양자 컴퓨팅이 또 같이 결합했을 때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에. 그래서 AI와 양자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국방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21,000원 정도 제가 솔트룩스도 가격 딱 떨어뜨려 놨는데 장중에 그 가격 분명히 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난 테크놀로지도 한 21,000원 정도에 이제 예. 조금 밀릴 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네.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AI 솔루션이기도 하고 그냥 한국의 팔란티어 이렇게 외워버릴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분 갖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가긴 가야죠. 네, 그래도 이제 관세 무풍지대가 이제 계속 엔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지난번에 큐브 엔터에 이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관세 무풍지대는 엔터고 또 그리고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이제 중국의 이제 문화 사절단이 방한을 앞두고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인 정치 리스크만 좀 완화가 되면은 일단 문화 사절단이 방한을 빠르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르면 7월부터 중국 관광 단체 관광에 무비자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 또 그리고 3분기에 한시적으로 이제 비자 면제를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또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트레저 같은 이제 그 K-팝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 솔로 활동들은 이제 개별 소속사에서 각자의 어떤 소속사에서 활동을 하지만 결국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7월부터 열리는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기대감이 충분히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솔로 뭐 로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제니도 계속해서 지금은 솔로 활동을 너무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한번 완전체로 딱 뭉쳤다고 했을 때는 가히도 폭발적인 반응이 좀 일으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워낙에 또 이제 BTS와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탄탄한 팬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알령 해제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블랙핑크가 가장 이제 필두로 여자 그룹에서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중국 내 활동을 조속히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블랙핑크 그리고 투애니원 그리고 트레저 그리고 베이브 몬스터 주요 아스리 활동이 본격적으로 좀 재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7월 5일이에요. 7월 5일, 6일 날 고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같은 시장에 좀 피난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 탑픽으로 들고 봤습니다. 중국 문화사절단은 언제 옵니까? 이거 여기만 오면 아마 다 맞습니다. 엔터 투자하시는 분들 그거 하나 바라고 있을 텐데. 원래 지난달에 원래 이번 달에 온다고 했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내부적인 우리 정치 리스크 때문에 그 시일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그 문화사절단이 오는 그 시일 날짜만 딱 정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관련된 엔터 기업들은 그렇죠. 또 강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간 문제다. 뭐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달 뭐 안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정말 늦어도 6월 달엔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지금 엄청 러브콜 보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문화사절단 요거 하나 딱 재료를 킵하시고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려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6만 1,000원을 좀 넉넉하게 매수가로 좀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만 1,000원을 1차 매수가로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7만 1,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5만 1,900원을 손절 라인 대로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발장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잘 버티고 내일 만나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